안녕하세요. 오늘의 스터디를 리뷰하는 메디리뷰입니다. 오늘은 EBS 문학 작품 중에 용부가와 초안가, 그리고 문학 기출로 단어에 매몰되어 마이너스라고 생각하지 말자에 대해서 다뤄볼 겁니다. 사실 이걸 어제 화요일에 찍었었는데 오늘 아침에 등원하면서 영상을 확인하고 있으니까 잘못된 걸 발견한 거예요. 역시 이렇게 말로 해보고 이렇게 다시 한번 복습하고 하니까 제가 뭘 잘못 알고 있고 뭘 잘 알고 있는지 잘 확인할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아니죠. 어제 배운 것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EBS 수특 문학 중에 용부가라는 작품인데요. 이건 작자 미상의 작품으로 여성의 비행에 대한 비판과 경계를 드러낸 작품입니다. 이게 우부가 25학년도 6월 평가원에 나왔던 우부가랑 짝을 이루는 작품인데요. 우부가는 이제 남성의 잘못된 점을 비판하는 작품이었죠. 꽁생원의 행태를 비판하는 작품이었는데 이 용부가는 여성의 비행을 되게 비판을 하면서 교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용부가의 특징으로는 사실적인 표현, 그리고 구체적 행위의 열거가 있고요. 이것을 통해서 당대의 현실을 풍자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첫 번째로는 용부, 용부를 양반집 부인이라고 설정을 합니다. 이 용부라는 것은 용렬한 부인이라는 뜻인데 되게 어리석은 그런 졸렬한 부인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용부를 양반집 부인으로 설정한 이유는 뭐냐? 이렇게 신분을 부각해서 풍자의 의도를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이 작품이 피지배층의 시각에서 쓰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내용으로는 뺑덕어멈, 이 사람의 악행을 비판합니다. 이 뺑덕어멈이 사람들이랑 싸우러 다니고 집안은 신경 안 쓰고 자기만 신경 쓰고 이런 여러 가지 악행을 열거하면서 이 용부와 뺑덕어멈의 나쁜 점, 잘못된 점을 비판을 하고 있어요. 이 용부가는 교훈을 전달하는 방식이 오륜가와 되게 대조적인데요. 대조적이라고 하기보다는 되게 다른 점이 있다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오륜가도 이번 EBS 수특 문학 작품 중에 하나죠. 이 오륜가는 대표적인 조선 전기 스타일의 문학으로 명령형 어조로 이 사람들에게 해야 할 것을 직접 제시를 하고 있어요. 이 오륜가는 교훈을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가 되게 명확한 작품이고요. 용부가는 반면교사의 사례를 나열하는 식으로, 이 나열이 중요한데요. 용부와 뺑덕어멈의 악행을 계속 나열합니다. 용부는 양반인데도 불구하고 기생집을 하려 하고, 어,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되게 나열을 하면서, 어, 교훈을 전달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 세 줄을 보면 서술자의 논평이 들어가 있어요. 무식한 창생들아 라고 시작하는 서술자의 논평이 세 줄 들어가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무식한 창생들아, 그러니까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이죠. 이 사람들아, 이거 잘 봤지? 이게 나쁘니까 따라하지 말고 내가 한 말, 옳은 말을 잘 새겨들어라. 뭐 이런 식의 서술자의 논평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 수특 작품에 딸려있는 문제 중에 보기 문제, 이 5번 선지를 제가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이 5번 선지에 뭐라 나와 있냐면 저 부인이나 뺑덕어멈의 행동에 대한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군. 이 틀린 선지예요. 왜 틀렸냐 하면은 저 부인이나 뺑덕어멈의 행동에 대한 변화의 필요성이 아니죠. 행동에 대한 변화의 필요성이 아니라 행동을 통해서 이 독자들에게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즉, 저 부인이나 뺑덕어멈은 독자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한 수단으로 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지는 어떤 식으로 드러나 있죠?
이 사람들의 행동에 대한 변화의 필요성이니까 이 사람들의 행동을 바꿔야 된다. 거의 이게 목적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이 선지 구성이 어떤 거랑 비슷하냐면 이왕년도 6월평가원 탄홍설이라는 작품의 26번 이것도 보기 문제였는데 5번 선지에 게으른 농부에 대한 권면이라는 워딩이 나와 있어요. 이것도 틀린 부분인데 왜 틀렸냐 하면 게으른 농부에 대한 권면이 아니라 게으른 농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선비들에게 권면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얘도 게으른 농부는 선비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거죠. 이 수단에 불과한 것을 목적처럼 썼으니까 이 수특 보기의 선지와 굉장히 유사한 구성을 띠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작품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작품은 초안가라는 잡잡이상의 잡가인데요. 잡가란 이야기를 전하는 형태의 민속 음악을 뜻합니다. 그래서 서사적이고 감정 표현이 되게 많은 것이 특징이에요. 초안가의 내용은 초한, 이 작품의 이름에서도 드러나 있듯이 초안 전쟁을 내용으로 하고 있고요. 이 초안 전쟁이 뭐냐 하면 유방과 항우가 싸웠는데 이 중국의 내용이죠. 유방이 이기고 항우가 패했어요. 근데 이 모티브가 이 초안 전쟁을 이야기를 한 초안가, 즉 영웅 중심의 서사가 모티브인데 이 잡가 초한가는 영웅의 몰락, 이 영웅은 항우를 말하는 거예요. 이 영웅이었던 항우가 몰락하고 이 패배한 항우의 서글픔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서사적이고 감정 표현이 많은 작가의 특징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거죠. 초점은 전쟁으로 인한 비극, 그리고 이 패배자 항우의 고통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걸 뭘로 해석할 수 있냐면 민중의 시각을 반영해서 쓴 작품이구나를 알 수 있어요. 앞에 용부가도 피지배층의 시각, 일반 평민들의 시각에서 용부와 뺑덕어멈의 악행을 비판함으로써 이 양반을 풍자하는 의도를 강화했죠. 이것도 민중의 시각을 반영했다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민중의 시각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되게 고통스러울 거 아니에요. 그 고통스러움을 되게 자세하게 풀어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짚어볼 포인트는 초안가와 적벽가의 차이점과 공통점이에요. 일단 공통점으로는 민중의 시각에서 바라본 전쟁, 그리고 전쟁의 피해와 고통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게 공통점이라면 차이점은 초안가는 이 항우의 패배와 몰락을 되게 슬프고 고통스럽게 서술을 하고 있는 반면 적벽가는 이 전쟁에서 패배한 영웅, 즉 조조를 되게 조롱하고 희화화한다는 거예요. 초안가는 되게 슬프게 다루는데 적벽가는 이걸 조롱함으로써 풍자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게 되게 큰 차이점이라는 거죠. 자, 다음은 문학 기출을 통해서 단어에 매몰되어 마이너스라고 함부로 생각하지 말자. 이게 이런 교훈을 담고 있는 문학 기출 세 작품을 볼 건데 처음에는 이 소문의 벽입니다. 소문의 벽 되게 잘 아실 텐데요. 이 소문의 벽에 보기 문제를 갖고 왔어요. 보기를 일단 읽어볼까요? 이 앞에 부분은 이제 띄워놓고 여기부터 읽어볼게요. 기억은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고통스러울 수 있는데 이를 들추어 말문을 트게 하는 것은 정신적 병증의 치유에서 중요한 과정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문장을 있는 그대로 이해해야 돼요. 이 기억은 고통스럽지만 말문 트기를 위해서는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서 말문을 트게 해야 되는데 이 말문을 트기 하기 위해서 어, 정신적 외상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말문을 트게 해야 한다. 이게 주요 포인트죠. 그러니까 치유를 하려면 말문을 트는 거는 필수적인 중요한 과정이다. 이 말이에요. 이 밑에서 볼 수 있듯이 개인적, 사회적 말문트기의 하나로 소설이 쓰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이
적절하지 않은 선지인 5번을 봐보면 위험한 질문을 회피하기 위한 말문트기 방법을 모색한 결과이겠군 이라고 했어요. 이 전체 문장을 읽어보면 최초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과거 기억을 진술하게 할 계획을 세웠다면 이 과거 기억 진술은 말문을 특이하는 것이겠죠. 이것은 위험한 질문, 이 위험한 질문은 말문을 특이하기 위한 질문이에요. 그런데 위험한 질문은 말문 특이 방법을 모색한 결과이겠군. 이건 맞아요. 그런데 위험한 질문을 회피하기 위한 건 아니죠. 위험한 질문을 맞닥뜨려서 말문을 특이하는 것을 하여서 치유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한 질문을 회피라는 단어, 이 되게 부정적으로 봐서 말문 회피를 위해서 회피를 하기 위한 말문트기 방법을 모색한 결과이겠군 하면서 위험한 질문도 되게 마이너스 같잖아요. 그러니까 위험한 질문을 회피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적절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장 그대로 읽어야 된다는 건데 다시 위험한 질문을 회피하기 위한 말문트기 방법이 아니라 위험한 질문을 통해서 말문트기 방법을 모색한 결과이겠군이 맞겠죠. 자, 여기에서 얻어가야 될 것은 위험한 질문이라고 회피해야 되지 이렇게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문장 그대로 읽어서 문장을 이해해야 한다. 이것이었고 2학년도 6월 평가원 연륜이라는 시인데요. 연륜이라는 현대시를 보면 보기 문제에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연륜은 축적된 인생 경험에서 결핍을 발견한 화자를 통해서 일상에서 경험하는 것들이 재해석된다. 이 말인즉슨 이 축적된 인생 경험이 여기서 제목 그대로 연륜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 화자는 연륜에서 결핍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근데 선지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연륜에 결핍되어 있는 속성을 끊을 수 있는 수단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선지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연륜이라는 것에 없는, 결핍되어 있는 게 없는 거잖아요. 연륜에 없는 것을 끊으면 안 되죠. 왜냐면 이 화자는 연륜을 끊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냐면 연륜에서 결핍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연륜에 결핍되어 있는 속성이 아니라 연륜에 있는 결핍을 끊을 수 있는 수단으로 불꽃을 재해석한 것이겠죠. 여기에서도 아까 소문의 벽이랑 똑같은 포인트가 있어요. 결핍이 되게 마이너스 같잖아요. 이 마이너스로 박으면 안 되는 거예요. 결핍을 끊는 거니까 맞는 거겠지.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단어에 이렇게 매몰되면 안 돼요. 문장 그대로 이해해야 한다. 연륜에 결핍되어 있는 속성이 무엇이냐 생각해보면 연륜에 없는 속성을 끊으려고 하는 거니까 보기와 완전 대놓고 충돌이 되죠. 연륜에 결핍이 있는 거니까. 자, 다음 2, 3학년도 9월 평가원. 이 크리스마스 캐럴이라고 하면은 생각이 잘 안 나실 텐데 밤하늘이라고 하면 생각이 잘 나실 거예요. 밤하늘. 이 보기 문제를 보면은 밤하늘이 주는 통증은 자유에 대한 요구를 그로 인한 밤 산책은 자유를 위한 실천을 의미한다. 작품은 처음에는 명료하지 않고 미약했던 자유를 향한 의지가 밤 산책을 거듭하면서 심화되는 모습과 함께 그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점을 드러낸다. 라고 되어 있어요. 먼저 2번 선지부터 볼게요. 밤하늘이 돋을 때의 극심한 통증은 자유가 그만큼 절박하게 요구됐던 상황을 보여주는 동시에 자유를 얻기 위해 필요한 고통을 암시하기도 하겠군. 이게 적절하죠. 근데 여기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낚이냐면 자유를 얻기 위해 필요한 고통. 이게 되게 적절하지 않아 보이는 거예요. 왜냐면 고통은 나쁜 거 아니야? 자유를 얻는 건 좋은 건데 고통이 왜 필요해? 라고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밤하늘이 주는 통증은 자유에 대한 요구를 의미하고 그리고 이 자유를 향한 의지를
실천을 해내면서 산책을 통해서 그 과정에서 문제점이 생긴대요. 그 통증이 그 문제점 중 하나겠죠. 그러니까 이 고통은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자유를 얻기 위해 꼭 거쳐야 하는 고통이다. 그러니까 이 선지는 적절한 게 되겠죠. 그다음에 3번 선지를 보면 공리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산책이 점차 누룩반죽처럼 변질되었다는 표현은 자유의 필요성이 망각되어 자유를 위한 실천의 목적이 훼손되는 문제점에 대한 비판이겠군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대놓고 복이랑 충돌이 나죠. 자유의 필요성이 망각되어? 안 되죠. 자유를 향한 의지가 밤 산책을 거듭하면서 심화된다고 했는데 자유의 필요성이 망각된 건 전혀 아니죠. 근데 여기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낚이냐면 이 변질되었다. 변질되었으니까 내가 원래 하려고 했던 자유를 향한 의지가 변질되어서 자유의 필요성이 망각되었다가 맞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것도 변질이라는 단어에 낚인 거죠. 이 변질되었다는 것은 처음에는 이 치유를 위해서 파마를 이고 아프니까 통증의 치유를 위해서 산책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게 변질되어서 자유를 위한 실천, 자유를 향한 의지가 심화되는 이런 변질을 의미하는 거죠. 이 변질이 그런 뜻이에요. 처음에는 치유를 위해서 산책을 했는데 나중에는 자유를 향한 의지가 더욱더 그 산책을 통해서 드러난다. 이게 변질되었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의 필요성이 망각되는 게 아니라 자유를 향한 의지가 더욱더 심화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자유를 위한 실천의 목적이 훼손된다. 이것도 틀렸어요. 여기에서 이 문제점을 박음으로써 이게 마이너스처럼 얘기를 했는데 여기 보기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은 마이너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이 단어만 보고 마이너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문제점은 아까 말했다시피 산책 과정에서 생기는 어, 이 이 경찰들을 보고 화들짝 놀란다든지 또 통증이 있다든지 뭐 이런 문제점이고 이것은 이 자유를 향한 의지, 즉 이 의지를 위한 실천, 산책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점이니까 어쩔 수 없이 겪어야 하는 그 실천을 위해서 겪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기출을 통해서 함부로 이런 회피나 결핍이나 문제점 이런 단어 마이너스라고 함부로 생각하지 말자. 이게 오늘의 교훈이었습니다. 자, 길었는데 오늘 영상은 이만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